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서 향후에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지금 선취매 자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향후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두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약바이오 정말 많은 기업들 안에서도 딱 한 종목을 선정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그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하면서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제 뭐 소개해드린다고 해서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의 이제 영상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좋은 주식을 올바른 방향성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투자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종목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오를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겠지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종목이 너무 많다 이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중요한 건 제가 과거에 이제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이제 투자 기준이 없는 게 투자하는데 정말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좋은 주식을 직접 발굴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다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건 좋은 주식을 제가 직접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왜 좋은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이게 알고 투자를 안 하는 거랑 그냥 모르고 안 하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공부가 되는 것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 정답은 없지만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기준, 종목을 선정하는 정도에 대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기준을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차트가 바닥을 딛고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는 상황에 있는 종목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방 추세가 아니라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차트라는 것은 결국 타점에 관한 부분인데 이 재무적인 부분은 정말 이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결정권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지표라고 봅니다. 그럼 재무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까? 핵심적인 부분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저는 외형 확장과 질적 성장을 이제 중요하게 봅니다. 외형 성장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이 세 가지 지표가 숫자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커질 전망이고, 그리고 질적 성장은 마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마진율이라 하면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매출 대비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거거든요. 내가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밖에 못 남기고 이익을 똑같이 100만 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도 누군가는 6, 70만 원의 고마진을 남기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업은 보통 이제 단순히 외형만 커진다고 우리가 능사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최소한 그 질적인 그 마진율 수치를 유지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주면 마진율은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보통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올라가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 안 갈까? 왜 떨어질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진율도 같이 신경을 써서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지표가 모두 충족되는데 주가가 안 가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말도 안 되게 고평가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지표가 충족이 되고 실제로 그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예상보다 많이 성장이 나오고 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결대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실망 실적에 이제 떨어지더라도 결국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에 실망감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 작년에 100억 벌었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300억 벌 걸로 기대했어요. 근데 200억 벌었네? 그러면 실망감의 주가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00억을 산정해놓고 기대하고 샀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100억에서 200억으로 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뭐 이제 300억, 400억, 그 내후년에 뭐 500억, 600억이 전망이 돼. 그럼 그 수치만큼은 못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을 좀 유지해주면 그래도 주가는 간다는 겁니다. 300억 예상했는데 200억 나오는 건 좀 심한 거긴 한데 하여튼 이건 좀 예를 들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ER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괜찮게 저는 봐요. 예를 들면은 뭐 PER이 막 100배, 200배 넘어간다. 이러면은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뭐 몇십 배씩 늘어나 1년에. 그러면은 뭐 PER 200배여도 내후년 가면 PER이 막 20배로 떨어진다.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당장 200배여도 그게 아니라 이 정도 속도로는 도저히 지금 PER 200배, 뭐 100배 이런 거를 유지를 못한다라고 전망이 되면 가급적이면 잘 안 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마진도 빠르게 늘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도 빠르게 느는 기업들은 이게 시장에서 싸구려로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다. 프리미엄이 항상 받고 있고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PER 10배 이하면 물론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20, 30배, 뭐 많게는 50배여도 성장이 어느 정도 거의 확보가 되어 있고 계속 좋을 거다 기대되면 저는 이제 투자를 고려합니다. 물론 PER 10배면 더 좋지만 저평가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너무 고 PER이 아닌 이상에는 투자를 이제 고려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PER, 저 PBR은 가산점 항목이지 배당도 그렇고요. 이게 투자의 절대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제 기준에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인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한 250%를 넘어간다. 이러면은 조금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좀 제한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 최근에 부채 비율이 250% 막 넘어가고 400%지만 내년, 내후년 그리고 올해 계속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수준이야. 이러면은 부채 비율이 높아도 투자를 고려합니다. 왜냐면은 계속 이익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부채 비율도 빠르게 줄고 있으니까 당장 좀 높더라도 빠르게 줄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채 비율이 250% 넘어가도 투자를 고려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것들은 좀 가산점을 줘요. 예를 들어서 뭐 부채 비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는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차입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크게 잘못될 일이 없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성장성이 뭐 크게 훼손되지만 않으면 이런 기업들은 가산점을 좀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을 토대로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선정한 기업을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왜 올라갈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실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거라는 건 우리 모두 이제 뻔히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 7월 달에도 동결하지 않을까 저는 전망하거든요. 근데 8월 달엔 기준금리 결정을 안 해요. 그러면 거의 9월까지는 동결인데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2차례 정도는 인하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9월부터는 이제 인하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올해 여름이 지나가고 나서 보통 여름 이제 추석 이렇게 연휴가 있고 또 여름에는 이제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항상 그래요. 매년 여름이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쉬어가기도 하고 뭐 주식시장도 좀 막 엄청 재밌지는 않고 그냥 시간 때운다는 표현은 그런데 그냥 저냥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9월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그 추석 시즌이 명절 시즌이 있습니다. 연휴 시즌.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연휴를 앞두고는 또 투심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단기 매매하던 사람들도 좀 돈 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9월, 10월 넘어가는 그 지점까지는 조금 증시가 소강 상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이제 완연하게 기준금리까지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보통 연준이 연준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 명분 자체가 불경기 명분이기 때문에 불경기 모멘텀으로 시장을 한번 내리누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뭐 올해 연말부터 금리 인하 시작하면은 그때쯤에 시장을 한번 좀 내리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리눌렀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하면 결국 올라가거든요. 그때 올라갈 때는 결국 제약바이오랑 로봇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섹터가 지금은 뭐 AI나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 이런 종목들이 주인공이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 로봇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HK 이노엔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막 엄청 오래된 종목은 아니고 그렇다고 막 엄청 신규 상장주도 아닙니다. 제가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로 분류하는 기업들은 이게 좀 너무 기준이 후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보통 10년이 안 된 기업들, 상장한 지가 10년을 안 넘은 기업들은 비교적 신규 상장주로 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 봅니다. 10년을 넘지 않은 기업들은. 그리고 5년이 안 된 기업들은 진짜 신규 상장주 정도로 봐요, 저는. 왜냐면 보통 이제 한 사이클 정도 도는데 3년? 길면 5년 걸리는데 5년이 안 됐다는 거는 한 사이클도 아직 소화를 못한 종목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월봉상 차트인데 이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고 나서 다시 이제 말아올리는 이 한 사이클이 아직 진행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빠지고 나서 올라가는 것까지 사이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바닥 기고 있습니다. 빠지고 나서. 그래서 현 시점에서 올라가는 모멘텀을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가면은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월봉상으로 이제 크게 이제 잡아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5만 원 가격대가 아주 중요한 매물대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무너질 때도 5만 원 가격대 지지를 해줬었고요. 여기가 무너지면서부터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려고 했지만 저항 맞고 또 추가 낙폭이 떨어졌고요. 이게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 작년에도 한번 돌파를 시도했지만 이때 제약바이오 좀 이제 랠리가 좋을 때였죠. 이때 또 5만 원 돌파 시도했다가 꺾이면서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또 급등해서 5만 원 돌파하려고 했지만 윗꼬리 달고 저항 맞고 떨어졌죠. 최근에도 그렇고. 그래서 5만 원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한 벽이기 때문에 나는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5만 원 돌파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왜 지금 알려주냐? 선취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줘서 좋을 건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돌파 매매나 추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건 투자 성향이거든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 매매나 그런 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좀 주가 높은 데서 사더라도 기다리는 시간 단축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가지고 더 높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 아래에서 잡으면 저는 선취매라고 보고요. 5만 원 위로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건 돌파 매매, 추세 매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입맛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취매 하실 분들은 5만 원 아래에서 모아나가시는 전략이 괜찮아 보인다. 자, 그렇다면 HK 이노엔이라는 기업이 도대체 무슨 메리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재무적인 기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5천억대 이제 매출액이 나오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쭉 가면서 7,700억 정도 나오고 8천억대 그리고 2023년도에 조금 줄었어요. 매출이.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24년도에 매출 고점 뚫어주면서 거의 9천억 캐파까지 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1조 넘어갈 걸로 기대되고 내년에는 1조 1천억 근처까지 전망이 돼요. 27년에는 거의 1조 1,800억이니까 거의 1조 2천억 수준까지 기대해보는 거죠. 영업이익도 이때 잘 나올 때 막 1,200억 나오고 그랬는데 500억대로 이제 줄고 상장 이후에 사실 이제 2020년도 이제 상장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상장 이후로 보자면은 상장 이래로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성장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영업이익은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할 걸로 전망됩니다. 순이익은요? 순이익도 상장 이래로 줄은 적이 없습니다. 상장 이래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뒤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기업이에요. 계속 증가만 한 기업입니다. 언제부터? 2021년 상장 이후부터. 2021, 22, 23, 24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예측대로만 가면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계속 주가가 이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 저는 이거는 결국은 갈 종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익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상장 전에 100% 정도 됐는데 상장 이후에 이제 60% 정도로 낮춰지고, 그리고 이제 50%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부채 비율도 점점 떨어지면서 안정화되고 있죠.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질적 성장,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을 보게 되면 상장하고 나서부터 이제 6% 3%부터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제 작년에는 거의 10%, 그리고 순이익률은 6.8%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10%, 7%까지 올라올 걸로 기대돼요. 내년, 내후년 거치면서 11%, 8.4%까지 마진율이 올라갈 걸로 기대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죠? 외형 성장인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마진율도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장 이래로 영업이익, 순이익, 마진율 꺾인 적이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부채 비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갖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PER을 보게 되면은 50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1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전혀 고평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고평가가 아니고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지금 이익 대비해서 보더라도 저평가입니다. 내후년 이익을 반영하면 이제 12배까지 PER이 떨어져요. PBR은 이제 0.8배까지 떨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잘했고 앞으로 왜 이렇게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느냐? 일단 이 HK 이노엔이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이거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경쟁약 중에 보케즈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보케즈나가 이제 경쟁약이라고 해서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응원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기업이 2032년까지 독점권을 확보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독점권을 확보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네릭이라고 하죠. 복제약들이 이제 막 침투해 들어올 거라는 우려감이 있었어요. 근데 HK 이노엔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미국 임상 3상을 성공해가지고 미국 진출에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점유율 확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피캡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보케즈나라는 기업의 이제 독점권 연장이 안 돼 버리면은 사실상 계속해서 이 제네릭 진입이 되면서 시장이 어찌 보면 경쟁력을 좀 잃어갈 수가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보케즈나가 2032년까지, 그럼 몇 년 남았죠? 한 7년 동안은 딱 경쟁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피캡 시장 내 제네릭 진입이 이제 뭐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6월 7일 날 이제 경쟁사 패텀이 FDA 제출한 보케즈나 이제 독점권, 이게 이제 2032년까지 이제 연장하도록 시티즌 페티션이 이제 최종 승인해줬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최초 부여됐던 독점권 5년 연장에 대한 혜택을 이제 그 적응증에다가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23일 날 임상 3상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에 이제 FDA 허가 신청 예정이어가지고 올해 4분기 올해 연말이죠? 그때부터는 사실상 이제 미국발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 이제 이 호재로 인해서 미국 임상 성공, 이게 사실상 이제 미국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치고 막 급등까지 나왔는데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 또 주저앉고 이랬는데, 이 호재를 온전히 반영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럼 여기 주가까지는 당연히 가는 것이고, 여길 돌파하면서부터 이제 급등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 발표 나고 나서 뭐 그 작년이죠. 작년 말에 거의 한 86% 가까이 주가가 뭐 초전박살이 났었는데, 이 경쟁사 이제 패텀 파르마가 아무래도 주가가 이번에 90% 정도 가까이 상승하면서 우려 해소도 이제 반영이 됐고요. 이제 독점권 연장으로 이제 보케즈나도 고가 오리지널 제품으로 미국 안에서 이제 소화기 시장 안에서 점유율을 계속 늘려나갈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 HK 이노엔에서 판매하는 제품 이제 K캡인데, 이 K캡 같은 경우에도 2027년부터는 보케즈나랑 같이 프리미엄 경쟁 구도에 올라설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방파제 역할을 해주면서 경쟁 기업들 안 들어오면서 딱 거기에서 경쟁하면서 가게 되면은 사실 앞으로도 계속 경쟁 기업의 이제 방어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네릭이 진입하는 게 이제 한 2032년부터 이제 진입할 걸로 예상되는데, 그것도 이제 한 7년 정도 뒤입니다. 그때까지는 K캡 성장이 쭉 이어질 걸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제 뭐 거의 임상 3상 통과하고 판매만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뭐 사실상 이제 미국발 수혜를 본격화하면서 수혜를 받아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향후 7년간의 성장은 또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2032년 그때 7년이 지나고 나서도 기존에 이제 점유율을 확보해 놓은 게 있잖아요. 7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나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네릭 복제약 제품들의 방어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HK 이노엔, KK 미국 가치만 거의 4천억 가까이로 내다보고 있고 기업 가치도 이제 1조 7천억 정도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현재 시총이 1조 1000억대, 뭐 1조 초반인데 충분히 뭐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조 그 너머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K캡을 기반으로만 해도 이렇게 재료가 미국발 수혜를 받을 게 많은데 이번에 이제 HK 이노엔이 그 비만약까지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국내 임상 이제 들어갔고 중국 제품을 이제 들여오는 건데 중국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만 치료제 테마도 지금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있다. 요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제품으로서 이제 미국 진출에 성공한 이제는 거의 올해 4분기 성공이 이제 유력하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성장이 확보가 될 걸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HK 이노엔의 성장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그리고 제가 또 제약바이오나 로봇 같은 혁신 업종들은 뭘 강조했었죠? 그쵸. 뒤에 쩐주가 든든하게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뭐 HK 이노엔은 이익을 잘 내고 있기는 한데 또 이거 아니고더라도 HK 이노엔은 뒤에 또 든든한 뒷배가 있습니다. HK 이노엔의 대주주가 누굴까요? 제가 리가켄바이오를 굉장히 신뢰했던 이유가 뭐였죠? 뒤에 든든한 오리온이라는 뒷배가 등장했기 때문이었잖아요. 엄청난 현금 지원, 막대한 자본력을 이제 투입시켜주기 때문에 거기서는 임상 성공 확률이라든지 사업 성공 확률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 성공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탄탄하게 받쳐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HK 이노엔은 벌써 이 HK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한국콜마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콜마의 지위야 뭐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실 것이고 한국콜마 치약 뭐 저 어릴 때도 이제 한 번쯤 다들 써보시지 않았을까 뭐 생각되는데 방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유명했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국콜마가 대주주로 있는 시점이고 특히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요즘에 K뷰티를 기반으로 해서 또 그 뷰티 제품들 생산 라인으로서도 돈을 상당히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시너지 역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5만 원 아래에서 미리 나는 선취매를 해서 기다리는 투자자인가? 5만 원 돌파를 확인하고 돌파 매매를 통해서 추세 매매를 통해서 돌파 이후에 진입하는 투자자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저는 맡기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꽃피워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제약바이오 랠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고려해야 될 만한 알짜 종목 한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니까요. 미리 진입하실 분들과 나중에 진입하실 분들 지금부터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알짜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종목들 계속해서 분석해드리면서 시황까지 모조리 잡아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시장에서 외롭게 싸워나가시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잡아드리면서 도와드릴 겁니다. 어디서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 통해서 하루에 이제 시간 될 때 딱 영상 통해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장 열릴 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고요. 비밀번호도 없고 뭐 돈 내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개인정보 내야 되는 것도 없고요. 클릭하면 바로 입장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무료로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요. 안 오시면 손해입니다. 꼭 오셔서 혜택 받아가시고 검색식이랑 로봇 제약바이오 리포트 엄선주들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뿐만 아니라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여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이제 85,0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채널을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한 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구독자 10만, 100만을 넘어서까지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